안녕하세요. 포팔TV 지성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을 이렇게 세 번째 이제 올리는데요.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뭐 그렇다고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20-30년 동안에 세 번의 폭락장을 봤어요. 최근에 1997년 우리 IMF 때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래서 그때 그 폭락장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번에도 바로 그때와 같은 약 10년 주기로 오는 폭락장이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야 이제 주식을 좀 할 때가 왔다. 그렇다고 이제 주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다. 이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다가 그 매수 시점이 되면은 주식을 사라. 그러면 아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했고 그와 같은 내용의 영상을 제가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럼 매수 시점이 언제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올렸고 오늘 제가 이제 다시 세 번째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자꾸 지금 그 주변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이미 지금 굉장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금요일날 반짝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다시 상승세로 탔다고 하는 전문가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입장에서 보면은 상승장이 됐으면 하고 바라겠죠. 하지만 그런 바람과 현실하고는요 같이 움직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하락장이고 언제까지 이게 하락이 지속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뭐 3만원 이하로 내야 된다. 우리나라 주식 주가가 이제 뭐 1200, 1300 아니면 뭐 10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상으로 봤을 때 약 한 1100까지는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어떤 지수상의 변화가라든가 주변의 경제 상황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좀 변화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뭐 1300이 됐다, 뭐 1400이 됐다, 뭐 이런 때 이제 부안해동해 가지고 움직이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런 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사실은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보건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이런 경제 위기,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유심히 제가 한번 보니까 이 경제 위기, 금융 위기는 10년 주기로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이제 덧붙여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좀 예언한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여태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그 시점이 아마도 이 유가 하락이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되면서 급락장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아마 지금 2월 초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물론 중국 우한에서 심각하게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번져가지고 심각한 상태는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했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때는 이렇게 심각한 상태, 서로 그 문을 자기 나라가 이제 국경을 이제 걸어 잠그고 뭐 이렇게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이런 상태가 사실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한 열흘, 2주 요 정도 이제 시작인데, 그 전에 이 유가가 급락하게 돼요. 사실 이 유가가 급락하는 거가, 야, 유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뭐 유가 떨어지고 기름값 싸지면은 뭐 자동차 기름 뭐 싸게 넣으니까 좋죠.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금융상품 중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파생상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가에 관련된 그 금융상품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 이 세계 그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게 되게 있어요. 굉장히 그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어떤 그 금융의 그 위험 요소를 예측을 하고 기업들, 이제 거기에 관련 기업들이라든가 투자사들이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현금을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금요일날 우리가 주식이 올라갔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일단 현찰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과 미국, 미주 이런 데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경제 활동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런 경험을 처음 한 겁니다, 저도. 근데 무너지게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고정비용은 나가야 됩니다, 항상. 이자를 낸다든가 은행에 예를 들어서 돈을 갚아야 될 날짜가 다가온다거나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죠. 항상 매출이 떨어지는데 그런 고정비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금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식값은 떨어지고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가, 이 주식의 급락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려면 첫 번째,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 유가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달러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정세가 이제 보일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다가 보면은 마지막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게 됩니다. 자, 이럴 때까지는 아마도 이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급락장에는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일 또 장이 서면 이렇게 또 이렇게 주식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관망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외국인의 동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사태들이 빨리 이제 그 원상 회복이 돼서, 그래서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주식도 빨리 올라가서 다들 이렇게 옛날에 그 정상적인 생활로 이제 돌아가기를 다 염원하고 있죠. 예,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기간이 길 것 같지만 지나놓고 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앞으로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좀 주시를 해가면서 이제 시작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예, 우리 아이들 세대 청년들한테 특히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